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전립선이 소변에 나오는 길을 막으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하게 나오는 세뇨가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긴 합니다. 소변을 나가는 길을 막게 되면은 소변이 약해지게 되는 게 첫 번째지만,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 방광이 이제 수축을 세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방광이 벽이 두꺼워지거든요. 방광이 그때부터 좀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방광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빈뇨가 생기시고, 밤에 빈뇨가 생기면 그게 야간뇨로 이제 밤에 자다 깨게 되겠죠. 그럼 그때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전보다 소변이 좀 약해진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초기 증상일 때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내가 초기부터 이걸 적절하게 관리를 하실지, 아니면 아직은 좀 더 경과를 봐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전립선은 대표적으로 노화와 관련돼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사실 누구나 다 불편함이 생기기는 합니다. 방광이나 전립선은 40세부터 저희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40년, 50년 그 이상을 더 써야 되거든요. 내가 초기일 때부터 빨리 확인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시니까, 조금 어딘가 불편하거나 그러시면 바로바로 꼭 병원에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 과정 일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발생하는 거기는 합니다. 그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또 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전립선은 남자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유전이 되거든요. 나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형제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지, 또는 소변 보시는 게 나쁜지 좋은지를 좀 보시면 그 경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유전을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서구화된 식습관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기름진 식이가 되겠죠. 또 뭐 음주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나쁜 요인들이 계속 반복이 되시는 거니까 절대 좋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먹는 약은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막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막힌 거를 열어주는 약이 있으십니다. 몇 번 먹고 치료가 되는 거냐? 혈압당뇨하고 비슷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혈압약도 당뇨약도 약을 먹어서 완치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약을 먹을 때만 좋아지는 거면 나 아예 안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변을 보는 과정은 이 전립선이 막고 있다가 봐야 될 때 길을 열어주고 뒤에 방광을 짜줘야 되는 건데, 이 전립선 비대증 있는 사람들은 이걸 열어주려고 해도 잘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 방광이 세게 짜줘야 돼요. 이 방광을 혹사시키면은 기능이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립선 약은 단순히 먹었을 때만 좋아지는 효과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드시는 거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으십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립선 크기를 좀 줄여주는 약이 좀 있어요. 전립선 크기가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느끼는 경우는 사실 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궁극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어쨌든 좀 사이즈를 좀 줄이게 하면은 의미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방하기도 합니다. 비대증이 심해지게 되면 약도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약으로서는 이 꽉 막힌 거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약 말고 좀 적극적인 치료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표준이 되는 치료가 이제 홀몸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이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효과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 첫 번째 치료가 됩니다. 회복도 과거의 치료보다 아주 좋아져서 수술하고 당일도 갈 수 있고요.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가시는 게 전반적인 회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통증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아주 좋은 치료인데, 다 좋은데 단점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성기랑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장기다 보니까 발기부전은 생기지는 않지만 성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역행성 사정이라는 변화가 생깁니다. 정액이 이제 전립선에서부터 만들어서 출발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을 수술을 하게 되면 전립선이 구멍이 뻥 뚫리기 때문에 얘가 뒤로 새버립니다. 역행성 사정이 홀랩 수술의 유일한 단점인데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 나온 게 이제 오토제 로봇 수술인데요. 초음파라든가 내시경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전립선 중에 잘라야 되는 부분과 남겨야 되는 부분을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린 대로 잘라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술 시간이 홀랩 수술보다는 조금 약간 짧을 수는 있으시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사정을 했을 때 정액이 나오는 그것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제가 사실 가장 큽니다. 이거
그리고 좀 나이가 좀 젊거나 또는 수술 이후에 그런 성생활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워터젯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하나 비슷할 수 있어요. 수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워터젯 로봇 수술이 사실 매우 좀 좋기는 하죠. 홀랩 수술이 뭐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끼리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어서 많이 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요. 꼭 잘 하시는 병원이 어딘지 확인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워터젯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기계가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과연 장비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장비나 시설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갖춰진 병원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약을 먹거나 수술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그 사이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요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가 유로리프트라고 해서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립선을 이렇게 묶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간단하고 효과도 비교적 즉각적이고 충분히 할만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시간이 좀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을 좀 감내하기 어려운 분일 때는 뭐 약 먹는 것보다 유로리프트가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요새 광고들이 너무 많은데요. 광고 보면 영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늘어난 거를 찝어서 눌러주는 형태입니다. 유로리프트가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묶어놓은 실이 영구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넓히는 그 효과는 영구적이라고 보는 거는 사실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 보면 좀 과도한 기대치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오시게 되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는 리줌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죠. 이 리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증기를 전립선에 쏴줘서 이 전립선을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제 크기가 줄어드는 약을 오래 먹는 거, 그거보다 훨씬 그 이상의 효과가 사실 또 나타나죠. 이게 전립선도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조각 중에 어느 조각을 좀 줄일 거냐, 선택적으로 제가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치료 중에 한 가지는 합니다. 매우 간단하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이 수증기를 쏘고 나서 얘를 이제 괴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건데 직후에는 오히려 더 붓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붓게 되니까 이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오히려 소변을 더 못 봅니다. 소변줄을 한 최소 일주일 정도는 사용을 해야 돼요. 소변줄을 지속적으로 차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리줌이라고 하는 것 되게 이상적이고 좋기는 하지만 그런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치료를 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게 리줌이든 유로리프트든 워터젯이든 홀랩이든 본인이 정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각각의 치료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장단점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전립선을 초음파를 보고 내시경을 보면은 각각의 본인의 모양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들이 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옵션만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보다는 충분한 그 치료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본인에게 제일 맞는 치료를 찾아서 아마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전립선도 기능을 보존을 하고 그 방광도 기능을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방광은 비대증으로 인해서 기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찍부터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방광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잘 관리를 받으셔야지 이 건강한 전립선과 방광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